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아이들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을 놀이와 체험으로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대전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로 부산의 놀이형 법 체험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재홍 기자입니다. 법복을 입은 초등학생들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역할을 나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진지한 모습은 베테랑 판검사 못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가 몰랐던 법도 알게 되고 선거 방식이나 이런 것도 자세히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대전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부산 솔로몬 로파크는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법을 놀면서 배우는 곳입니다. 대전에서는 연간 22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부산 솔로몬 로파크에서는 법 질서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2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 영남권에 선진 법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연중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체 관람객은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하면 전문 해설사의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재홍입니다.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고 전셋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구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다 보면 의외로 금매 물건이 자주 눈에 띕니다. 하지만 싸다고 덜컥 계약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 급매물 거래의 주의점,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상 급매물은 일반 시세보다 10% 내외 저렴하게 나옵니다. 비수기엔 20% 이상 저렴한 물건도 있습니다. 급매 물건을 소개받으면 횡재라도 한 것 같지만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급매 물건은 집주인의 급한 사정 때문이란 설명이 많지만 알고 보면 권리상 하자가 있거나 물건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을 소개받으면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 채권 총액보다 매매 가격이 높은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채권 총액의 10% 이상, 즉 3억 원의 채권이 있다면 집값이 3억 3천만 원은 넘어야 계약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을 경우엔 법무사 등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급적 계약금을 주지 않고 잔금 지급 시 한 번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저당 권리 등을 잔금일 전까지 말소하겠다는 특약을 믿고 또 잔금을 치르기 전 모든 문제가 다 말소된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금을 건네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건 자체의 품질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냉난방비가 비싸게 나오는 구조라거나 월세는 싼데 관리비가 비싸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조선업과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등에 반발해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습니다. 조선노동조합연대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대표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 연대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이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면 8월 여름휴가 이후에 더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플랜트건설 노동조합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0일 고용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경기 보강 목적으로는 2009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인 최대 6조 원 가까운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에 관해 최종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세계 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1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고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한 뒤 나머지를 실업 문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0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지방 교부금과 국채 상환 금액 등을 뺀 4조 6천억 원에서 최대 5조 6천억 원이
순수 경기 보강 목적에 쓰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온라인에 배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름철 몰카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등하교 시간대 지하철, 학원이 밀집한 지역의 버스 정류장.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된 이 영상들에는 모두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의 다리가 찍혀 있습니다. 몰카를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촬영한 것들입니다. 스스로 성도착증이 있다고 진술한 이 남성은 여고생의 짧은 치마를 범행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학생 대부분은 정작 영상이 촬영된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실제 불안했던 경험을 토로하는 여학생도 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있었는데 앞쪽에서 핸드폰으로 계속 그 부위를 막 좀 찍는 듯한 느낌도 나고 힐끔힐끔 쳐다봐가지고 막 소리도 조금씩 나고. 몰카 범죄는 적발돼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름철 몰카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몇 해 전 6회를 영어로 6times라고 표기해 놓은 메뉴판이 논란이 된 뒤 외국어로 잘못 표기된 한식 메뉴판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덕분에 영어 표기는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잘못된 중국어 표기 등이 많아서 정부가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2013년 SNS상에서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한식 6회의 영어 표기가 영어로 6번을 뜻하는 6times로 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곰탕은 베어탕, 생고기는 라이프 스타일 미트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진도 화제가 됐었는데 이후 한식의 외국어 표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장소인 명동과 인사동의 음식점 50여 군데를 직접 돌아봤습니다. 메뉴판의 영어 표기는 대체로 정확했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오역 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크게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So I didn't have any problem with the menu in any restaurant in Korea until now. It was perfectly fine until now.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표기에 대해선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서울 시내 등 음식점 185곳을 조사한 결과 음식점 3곳 중 1곳꼴로 중국어 메뉴판의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등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식 메뉴의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표기를 제작해 포털 등을 통해 알려나가는 한편 외국어 메뉴 오류 사진 등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식당에 연락해 이를 개선하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한식 메뉴판의 오역을 고쳐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설 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일간 베스트 저장소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일 이 회장의 사망설을 유포한 혐의로 일베와 DC인사이드 등 2곳의 가입자 정보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이 회장의 사망설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9일 이와 유사한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등에서는 이 회장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찌라시가 펴졌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 사업이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약 1,000명이 지원하는 등 예상대로 청년층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4일부터 청년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 결과 8일까지 약 1,0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청년수당 대상자에게는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매달 활동 계획서에 맞게 활동했는지를 보고서를 내고 주요 지출 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현 상태로 사업을 하면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하다며
직권 취소를 내려 첫 수당 지급부터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성과가 낮거나 오래 근속한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려 새로 만든 부서에 전보시킨 인사발령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증권사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인사발령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영업 실적이 저조하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만 해당 부서에 전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A사는 2010년 간접 투자 상품 일종인 랩 상품 영업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인 직원 20명을 배치했습니다. 회사 측은 그러나 사무집기를 배치하지 않고 사무실 위치를 수시로 옮기도록 명령하자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 없는 전직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매주 금일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강설이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재학 중인 취업 준비생들에게 여름방학은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채용의 당락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아르바이트하랴 취업 준비하랴 손발이 모자란 요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구직자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요, 기업들이 갓 졸업한 신입사원보다는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신입사원을 더 선호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턴 경험마저 없는 구직자들은 입사 지원 전부터 좌절 모드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턴 경험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턴이 아닌 아르바이트만으로 취업 티켓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알바도 하고 스펙도 쌓고 일석이조 히든 알바, 스펙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네, 사실 구직자들에게는 인턴이라고 하면 거의 취업과 맞먹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인턴 못지않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좁기로는 바늘구멍 못지않다는 이 취업문, 입사 특전을 누리면서 취업문에 통과할 수 있는 스펙되는 아르바이트 베스트 3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요. 입사 지원 시에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는 아르바이트입니다. 구직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차 서류 전형 합격률이 평균 14.5%로 나타났는데요. 10번 입사 지원을 하면 약 1.5회 정도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수치입니다. 네, 취업의 1차 관문인 서류 전형 통과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면요, 취업문에 한층 더 쉽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는 아르바이트, 그렇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이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룹 1위죠. 바로 CJ입니다. CJ그룹은 슈퍼패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룹의 계열사인 올리브영, 투썸플레이스, 빕스, 뚜레쥬르, CJV 등 계열사 사업자 내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자에게 신입사원 공채 시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것 같은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무조건 공채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이 혹시 있지는 않나요? 네, 특전 대상자는요, 그룹 내 계열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시간 선택제 근무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도 CJB와 투썸플레이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2명의 최종 합격자가 배출됐다고 하는데요. 단 면제 혜택은 근무했던 계열사에 지원했을 때만 적용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지원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이 여타의 아르바이트 지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CJ그룹 계열사 아르바이트 모집 또한 수시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본인이 희망하는 점포를 택해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급은 7,240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아르바이트만으로도 이 정규직 입사가 가능한 CJ만의 특별한 제도도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뉴 파트타임 잡이라고 불리는 제도인데요. 각 계열사 영업 지점에서 3개월에서 1년 정도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하면 점장의 평가와 면접을 거쳐서 전문 인턴이 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인턴 근무 후에 일정 평가 기준을 통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5년 상반기 정규직 입사 지원 중에 28%가 이 뉴 파트타임 잡을 통해서 입사했다고 합니다. 네, 구직자들의 귀가 정말 솔깃해지는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공채의 1차 관문, 이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는 또 다른 기업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취업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종합유통업체 BGF 리테일은요, 해당 직영점의 아르바이트 경험자에게 서류 전형을 통과시켜주고 있습니다. 단 해당 직무는 CS, 즉 영업관리에 한해서입니다. 네, 편의점의 경우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인데 이런 고급 정보가 숨겨져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렇죠. 대신 충족해야 하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점이 3.0 이상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동일한 점포에서 6개월 이상, 주 24시간, 총 624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이 서류 면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또한 혜택 대상자는 컴퓨터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데요. 모스나 PPT, 엑셀 자격증을 코어 이상 획득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직 취득하지 않으셨다면 아르바이트 틈틈이 준비하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자격 조건은 어떤 건가요? 네, CU 편의점의 우수 스태프 보상 제도인 킹왕짱 포인트가 4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킹왕짱 제도는요, 운영이 잘 되는 점포나 고객센터에 칭찬글이 올라오는 점포에게 주는 포상 제도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한 후에 근무 종료 1개월 이내에 이 점주 확인을 통해서 증명서를 신청하고 또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조건은 이렇게 알았는데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서 서류 통과 후 합격까지 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물론입니다. 2013년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로 올 1월까지 총 50여 명이 입사했다고 하는데요. GS 리테일 역시 아르바이트 경험자에게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대졸 신입사원 공채 진행 시에 채용 인원 중 10%를 이 아르바이트 경험자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GS 리테일 입사 희망자라면 GS 리테일 계열사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공채 선발 시 서류 전형을 면제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도 있겠죠? 네, 이 GS 리테일에서는 분기별 서비스 에이스에 선정된 아르바이트를 대상으로 현금 20만 원과 함께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에이스란 고객의 소리 등 이 서비스 마일리지 기준으로 친절한 우수 파트타이머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인데요. 분기별로 60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1년에 총 240명의 아르바이트생이 공채 서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스펙되는 아르바이트 베스트 3, 두 번째 아르바이트는 뭔가요? 네, 이 두 번째는요, 해당 기업 입사 지원 시에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입니다. 네, 대부분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 또 시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SPC 그룹이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등 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자사 브랜드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많은 만큼 본인의 관심 분야를 택해서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면 됩니다. 네, 그럼 그 가산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어느 정도의 가산점이 부여되는지는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던킨도너츠와 베스킨라빈스의 경우에는 점포 근무 기간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심지어 근무 실적이 좋은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서류 전형 합격의 특전까지 부여된다고 합니다. SPC 그룹 또한 신입공채의 약 10%를 아르바이트 경력자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SPC 입사를 희망하고 계시다면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르바이트 경력을 잘만 활용하면요, 공채 지원에서 남들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펙되는 마지막 아르바이트 베스트 3, 세 번째는 뭔가요? 네, 세 번째는요, 알바가 곧 정직원이다. 바로 채용으로 이뤄지는 아르바이트입니다. 네, 공채만이 취업의 유일한 길은 아니었군요. 아르바이트가 채용으로 이어지는 기업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네, 롯데리아와 엔젤리너스에서 운영하는 스태프 제도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스태프 제도는 매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일 경우에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 제도입니다.
네, 그럼 심사가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심사 절차는요.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실시돼서 우선 각 매장의 지점상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후에 본사에서 진행하는 매뉴얼 이론 실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합격 시에는 분기별로 진행하는 자체 채용 때 실무진 인성 면접만 거치면 정규직 입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매점 지점장 심사는 실무적 경험을 위주로 평가하고요. 실무진 인성 면접에서는 조직원과의 협업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합니다. 네, 좋은 팁 고맙습니다. 자, 이 밖에도 경력만 쌓으면 정규직으로 진급이 가능한 곳도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바로 맥도날드인데요. 이 맥도날드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최고 경영자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열린 채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역대 글로벌 최고 경영자 8명 중 6명도 매장 직원 출신으로 유명하죠. 한국 맥도날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한국 맥도날드의 정직원 중 무려 40%가 파트타이머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스펙 못지않은 유용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꼭 명심할 점도 있다고요? 네, 이 취업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다면 이미 실무 면접이 시작됐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 도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한 기록 등이 있으면 향후 취업 전형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스펙, 올 여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역전의 기회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스펙되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